네, 오후의 쟁점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장 막판에 외국인이 IT 투톱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시장 변동성 나타냈는데 오늘도 과연 이 두 가지 이슈 중에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줄지 끝까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회의 요인들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Asset 김태성 본부장님,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본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에 섹터별 의견들을 받아봤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맞물리면서 변동성 함께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신규 상장, 내년에 호재 앞두고 있는 바이오주도 있고요. 우주항공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볼 수 있겠고, 로봇이라든지 저출생, 2차 전지, 의료 AI, 어제 긍정 흐름 나타냈었던 석유화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절반은 긍정, 절반은 중립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올 긍정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고 있죠. 블루아울에서 오라클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이슈도 있었고 또 새벽 사이에 마이크론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낙폭은 좀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데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고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에서는 삼성전자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SK하이닉스 투자 경고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위로 가는 길목이라면 지금 기회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과 타이밍 중에 방향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마이크론이 이렇게 더블비트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면 마이크론의 숫자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번에 3분기, 4분기에 가장 문제시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넣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에서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은 하나 굳이 꼽아보자면 HBM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일정 부분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바로 D램과 DDR4, DDR5 메모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반도체에 대해서는 버블 논란이니 고점 논란이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혹은 기술적으로 센티멘탈의 변화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은 담아내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IT 투톱을 고를 거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고를 거냐인데 만약 현재 원달러 환율 시장이라고 하는 대외 변수가 안정화되어 있다면 저는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소부장주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소부장주들에게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라고 하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니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게 맞고 아니라면 여기에 기판주들까지만 저는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연내에 코스닥 활성화 계획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소부장주들을 보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IT 투톱에 좀 집중하시거나 굳이 소부장 내에서 꼽아보자면 한미반도체와 심텍 여기까지만 저는 확장해서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겠고 AI 버블 나오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밀리거나 할 때는 어김없이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IT 투톱을 볼지 소부장을 볼지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의 오픈 AI 투자 소식도 있었었고 그리고 루빈 HBM4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점유율을 좀 확보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박스권 안에서 악재, 호재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우상향할 거라면 지금 기회라고 봐도 괜찮은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도 좀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막 지금 당장 막 급하게 뭘 못 사가지고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사실 이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온 거다. 만약에 하이닉스랑 뭐 엔비디아랑 뭐 미국 AI 기업들이 이 정도로 안 올랐다면 저 소식은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투심을 자극하고 센티를 건들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뭐 너무나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도 조금씩 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투심을 좀 자극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지금 당장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겠고 조정 기간 거치고 나서의 반등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 언급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2차 전지 관련한 쟁점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특별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개파락 출발이 나왔고 여전히 하락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도 꽤 큽니다.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고 9조 원대 규모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마저도 하락하고 있고 삼형제는 물론이고 지금 줄줄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 잘 올라왔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은 멈춘 건지 이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질까요? 저는 사실 섹터에 긍정적인 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섹터 안에 그래도 볼 요소들이 남아있고 그 기준으로 종목군들을 좀 잘 압축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하락하는 요인은 결국 LG엔솔과 포드와의 계약 파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전기차 혹은 배터리 쪽 산업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관심을 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지금 깨졌다라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았던 게 지난주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바로 이제 전기차 트럭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단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지수도 안 좋은데 투심도 악화된 상황에서 LG엔솔만 빠지는 거냐? 아니죠. 덩달아 LG화학의 가치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 이런 다른 종목군들이 오히려 저는 반사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쪽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그나마 상승하는 좀 몇 개가 있어서 이걸 추려봤더니 공통점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 넘어가는 기업은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중 NC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2차 전지 안에서 ESS라고 하는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 2차 전지 관련주들 안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수급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됐고 지금 수급이 많이 꼬이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국 ESS가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이 유독 많은 기업 일부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 NCS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한 시세 연속성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시장 자체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주들이 밀려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 와중에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거는 ESS 저장 장치가 50%를 넘어가는 쪽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중 NCS까지 골라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간 많이 올랐었던 로봇을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테슬라의 힘이라든지 정부 정책 그리고 미국발 모멘텀 노란봉투법까지 호재 만발인 상황인데 시장이 안정화를 되찾으면 순환매가 또 갈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좀 삼아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담아가고 있거든요. 이조 본부장님 지금 단기 조정은 끝났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시장이 하락해도 잘 버텨주는 대표적인 섹터가 또 로봇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은 결국에는 내년에 있을 CS 2026 네, 2026. 네, 2026. 네, 그때 이제 항상 1월 달에 그 이벤트가 있을 때 로봇주들이 시세가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몇몇 종목군들이 끌어주면서 완벽하게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로봇이 뭐 이제 쉬어간다 이런 느낌보다도 살짝 눌림이 나오면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렇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쉽게 멈추지 않고 수급이 아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일단 로봇주들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제를 하에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클로봇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SPG도 그렇고요. 지금 뭐 정말 많이 올라서 아 이거를 쫓아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건데 뭐 이거는 사실 좀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들도 후속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CS2026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긍정 모멘텀 속에서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기회 요인으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셨던 타픽 시메스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한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지 우선은 네. 1.3% 오늘 변동성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33,000원대에서의 구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아쉬운 흐름인데 클로봇은 안 빠지는데 시메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에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솔루션 기업은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죠. 클로봇이랑 시메스가 있는데 물론 클로봇은 이제 너무 많이 갔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시메스가 후속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번 주 딱 초에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지금 3거래일 내내 지금 좀 이렇게 약간 밀리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 AI 칩부터 시작해서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럼 뭐 액추에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잘 동작을 하려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저는 시메스 같은 기업은 지금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서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5,000원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관련한 시메스의 경우에는 후속 주자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도 충분히 기회에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로봇주들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돌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물류 로봇 같은 쪽이 잘 가고 있던데 이 순환매 돌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쪽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뭐 지금 물류 관련된 뭐 현대모백스가 지금 대장이죠. 현대모백스 쪽도 좋고요.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이 자꾸 나오는데 저 종목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RS 오토메이션이 시가총액은 작은데 저 모터 제어랑 인코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형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지금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로봇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액추에이터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액추에이터 관련한 쪽, 그리고 종목군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화면이 나가게 된 현대무백스라든지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까지도 골라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11월 27일에 현대위아 언급해 주셨는데 상승률 이런 시장 안에서도 28%대 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좀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 나타났다가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기아의 심장까지 맞게 되는 만큼 조금 더 상방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로봇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은 로봇을 휴머노이드와 산업용으로 나눴다면 네. 지난주부터는 기존에 원래 이제 로봇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을 하고 있다가 로봇까지 같이 하는 네. 쪽과 로봇만 있는 쪽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을까라고 했었을 땐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쪽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시메스라든지 RS 오토메이션, 클로버 이쪽이 안 좋다라기보단 사실 이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엘 로보틱스도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숫자를 보면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보여줘야 되는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는데 그와 반대로 자동차 부품주를 원래 생산을 했다가 여기서 지금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를 보실 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나누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좀 묻어 있었던 상태에서 로봇이 씌워진 쪽이 지금이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위아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 현대모비스, HL만도, SL까지는 괜찮아 보이고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클로봇이 아침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윗꼬리가 좀 길잖아요. 맞아요. 이런 변동성을 버티실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일단 저의 심리 상태는 네.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로봇까지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쪽을 갖고 있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바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생산을 했다가 로봇으로 확장되는 기업이 더 안전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로봇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생산했다가 로봇 쪽으로도 확산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신 거고, 변동성을 버티면서 마음을 졸이기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로도 엮여있는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HL만도, SL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차트를 보면 로봇주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단도 올라가서 이거를 같이 봐야 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번엔 네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와 함께 의료 AI도 섞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지노믹스가 신규 상장 중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상승, 300%가량 폭등하는 흐름 나타냈고 국내 의료 AI주라고 하면 트럼프 일가가 점 찍은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앞서서 로봇주는 지속해서 연속성을 띄는데 의료 AI 쪽은 연속성 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섹터 대장주들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자를 굉장히 잘 맞춰 나가야 될 섹터일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바이오주 관련해서 의료 AI 관련해서는 지난주 중립 의견 주셨다가 오늘은 긍정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주일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신 걸까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안에서도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2026년에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은 누가 뭐라 해도 엔비디아였고 여기에 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지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에이직 반도체냐, 아니면 범용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가오는 해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혹은 플랫폼 기업들 쪽에서 이제는 아웃풋을 뭔가 내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그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과정에서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쪽은 의료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높여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가장 대장이었던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루닛, 뷰노, JLK.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네. 대신에 이 종목군들에 대한 빈자리를 3빌리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어떻게 보면 메꿔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후보군 종목군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시장에서는 인지가 된 상태이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쪽만 압축을 해서 본다 했었을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투자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실적으로 보면 뷰노가 굉장히 아쉬워 보입니다. 뷰노는 분기 실적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올라가지 않는 종목은 연내에 연기금이 만약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면 여기 이제 가장 부합할 종목군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 위주로 추려본다 했었을 때 의료 AI 쪽에 저는 뷰노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고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기업들도 많겠지만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잘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기회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후보군 내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쪽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도 가장 관련한 쪽인 3빌리언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진출하면서 성장이 가속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까지도 나온 상황에서 다만 주가는 오늘 장중에는 뭐 7%가량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조금 아쉽거든요. 오늘 같은 변동성은 뒤로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일단 오늘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약간 신규 상장 대형주가 뭐 기회도 없이 이미 따타블을 달성을 하면서 수급을 다 이쪽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객관적으로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보고 판단을 하기엔 어렵지만 결국엔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혹은 의료 AI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여기에 뭐 물론 로봇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지수 대비 강한 쪽은 우리가 2026년에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될 섹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 붙은 거일 뿐이지 기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있고 홀딩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여기서 공략주를 골라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결이 다르죠. 변동성에 많이들 좀 지치신 것 같아서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뻔한 종목 가지고 오기 좀 싫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래도 포트 한 켠에 담아 놓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내년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 뭐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의료 약품을 조달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해외에 파는 지금 CDMO, CMO, 바이오시밀러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다가오는 1월달 되면 학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시기가 오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통 손절가 갖고 오는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손절가 없음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저는 200만 원 이상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월 효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큼지막한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00만 원으로 설정 도와주셨는데 손절 라인은 없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도 점검을 혹시 네. 도와주실 건가요? 매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체크해 주시기로 약속까지 받아드렸고요. 이번엔 5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인데 스페이스X라든지 뉴럴링크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 측근 아이 장먼이 나사 국장 인준안을 통과했는데 역사상 민간 우주 비행사가 수장에 오르는 건 처음인데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육착 관계가 부각된다는 사실이 되겠고 오늘 이슈도 그렇지만 기존의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조 본부장님, 그럼 우주항공주들의 가치도 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 이게 시작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오. 생각합니다. 이제 우주항공이 그동안 정말 이제 그냥 꿈의 약간 산업이었다면 이제 하나씩 현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스페이스X가 IPO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대감 속에서 계속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만큼은 더더욱더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우주항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12월 달에 인텔리안 테크 언급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1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만 원 목전에서는 홀딩 의견을 받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홀딩도 홀딩이지만 없으신 분들은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뭐 우주가 됐든 로봇이 됐든 미래산업 먹거리 투자할 때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뭐냐, 지금의 주가가 이들의 실적 대비했을 때 괴리가 크냐 안 크냐이지 않습니까? 물론 괴리가 크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온다, 괴리가 작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적인 측면에선 스페이스X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HVM 스피어가 더 클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연관성 있고 실적 개선 나오는 쪽 위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 이조 본부장님이 눈여겨보는 쪽도 궁금한데 오늘 탑픽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두 가지 동시에 한 번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주항공 쪽은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지금 발사를 미뤄졌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패해도 막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오늘 가져온 탑픽은 반도체 중에 FST입니다. 오늘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곳이고 그동안 여기서 만드는 그 펠리클, 그러니까 포토마스크에 들어가는 방막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파운드리에만 쓰이는데 이게 메모리 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장기 평선 구간에서 지지받는 흐름 나오고 있어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7월 말에도 한 차례 언급해 주시고 네. 70% 넘는 상승률 내주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공략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